날이 점점 더 더워지면서 옷이 얇아지고 있지요. 그럼 드러나는 게 살이죠. 우리 살 뺀다고 생각하잖아요. 살 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대체로 날씬해진다, 건강해진다, 아름다워진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죠. 혹 다른 대답이 나올까요? 다른 답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한국치료요가 협회장, 메디월 PT 아카데미 위원장, 제주 밸런싱 요가인 필라테스 대표, 거창하죠? 대통령 오성호입니다. 일단 다이어트 상담 필수 상식이라고 했으니까 다이어트라는 말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이어트가 뭐냐고 물으면 대체로 살을 빼는 것이다, 뭐 운동하는 것이다, 적게 먹는 것이다, 혹은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어떤 사람이 일상적으로 취하는 식사, 그리고 식습관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식이요법을 위한 규정식, 혹은 다이어트, 혹은 다이어트를 하다, 이런 말로 쓰여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국어사전에서도 보면 음식 조절, 혹은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적게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사전적 의미에 가까운데, 그 적게 먹는 이유가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즉 살이 쪄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단순히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살이 찐 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게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십시다. 비만이란 무엇일까? 필요한 지방보다 더 많은 양의 지방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비만이라고 하고 있다. 그럼 과체중은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과 상관없이 단순히 체중이 정상 기준치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는 과체중이라고 하고 있다. 그럼 비만과 관련해서 체지방률을 요새 많이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전체 체중에서 체지방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을 결국 우리는 체지방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치는 성인 남자의 경우 15에서 20% 정도, 여자의 경우 20에서 25% 정도를 말합니다. 남자는 체지방률 25% 이상, 여자는 체지방률 30% 이상일 때 비만 판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뼈만 있었어요. 완전히 뼈밖에 없었어요. 우리 형님이 나를 놀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KBS 킹 오브 더 킹스라고 그랬어요. 갈비씨 왕중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배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차츰차츰 쌓여서 언제? 30대 중반, 결혼하고 난 후에 30대 중반이 되니까 최대로 불었어요. 근육은 하나도 없고 지방만 그냥 기룩기룩 찐 상태가 되었죠. 그래봤자 뭐 86kg입니다만 근육이 없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커 보였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40대 들어서 요가를 했는데, 그리고 요가원을 했는데, 조금 가꾸고 해도 평생 계속 어떻게 됐냐면 표준치에 도달해 본 적은 없고요. 경도 비만, 많이 좋아졌다고 할 때가 경도 비만 상태였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 표준치, 요새 이거 15 내지 20%라고 했죠? 저 지금 17%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만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표준을 지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골격근량과 체지방량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근육량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대사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와서 상담을 할 때 상담받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면 와서 인바디 체크하고 나서 자신의 기초대사량이 얼마큼 되는지 엄청 관심을 가져요. 결국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면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근육량과 어떤 체지방률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먼저 체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가 체지방이 얼마나 되고 근육량은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체지방만 가지고 씨름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든 근육 1kg이 증가하면 20kcal의 기초대사량이 증가가 됩니다. 근육량 감소는 결국 이 현상의 가능성을 그만큼 증가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기초대사량 하죠. 기초대사량이 뭘까요? 기초대사량이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사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사량이란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이 되는 거예요. 활동은 아무리 많이 해봐도 기초대사량,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대사량에 얼마 미치지 못합니다. 왜? 강한 활동을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기초대사량은 꼭 써야 되거든요. 기초대사량이 우리 활동대사량의 60 내지 70% 된다고 하는데 보통 남성의 경우 1550kcal, 여성의 경우 1200kcal 내외 하루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건 기초대사량이고 활동대사량은 얼만큼 될까? 이것을 0.6으로 나누면 1550을 0.6으로 나누면 1200을 0.6으로 나누면 여기서 2000kcal 나올 것이고 여기서 아마 2500kcal 정도 나올 거예요. 어떻든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고요. 근력을 강화해야 되고요. 체지방을 감량해야 된다는 거. 이것밖에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 왜 합니까? 뭐 때문에요? 자, 제가요 정상 이상으로 좀 체중이 많이 불어있는, 그리고 좀 살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한 몇 개월 만에 봤는데 7, 8kg, 10kg 정도 빠졌다고 하면 야, 정말로 확 눈이 가요. 정말 아름다워지고요. 정말 멋있어 보여요. 찐 사람이 살 빼면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너무 마른 것, 이런 것 아니고요. 적당히 살을 빼면 찐 사람이, 정말 지금 현재 찌어 있는 사람이 적당히 살을 빼었을 때 진짜 아름다워집니다. 멋져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건 자신감 있는 당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살이 쪘어요. 좀 과하게 살이 쪘어요. 주변에서 누가 살 좀 빼면 좋을 텐데 하면 뭐라고 할까요? 대체로 아니,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대체로 나 살 안 빼도 살만해. 나 충분히 이거 지금 견딜만해. 나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이것 때문에 뭐 삶에 지장 있는 거 아니야. 나 안 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속으로는 어떨까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는 살 빼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앞에 진짜 늘씬하게 쭉 빠진 남자든 여자든 서 있다고 보니까 정말 멋있다. 정말 이쁘다. 나도 저래봤으면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이 속으로 어떤 자기 비하감까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만큼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모든 것 떠나서 자신감 있는 당당한 삶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가져봅니다. 저도
정말 30대 중반 때 많이 쪘던 사람으로서 그때 겪었던 내 생각, 그리고 지금 이 나이 들어서라도 살이 어느 정도 빠지고, 아까 제가 표준 체중이라고 했어요. 그 체지방률 그리고 근육량이 표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굉장히 당당해지고 자부심이 생겨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감 있는 당당한 삶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세요. 비만이 되고 나니까 발목, 무릎, 허벅지, 복부, 골반, 그 다음에 가슴, 팔, 등, 어깨, 목, 머리까지 불편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근골격계통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뇌졸중이 문제, 고혈압이 문제, 동맥경화, 심근경색, 이런 문제들이 전부 비만 때문에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살찌니까 아름다움이 깨졌더라, 건강함이 깨졌더라, 그래서 힘들다, 자신감이 없어지더라. 그럼 왜 살이 찌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수면 부족이라고 해요. 검색해보면 스트레스라고 해요. 가공식품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항우울제, 스테로이드제, 갑상선 기능제약, 그 다음에 폐경기, 나이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항우울제나 스테로이드제, 이 약을 먹어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제약, 질병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로 찢어내기죠. 그럼 나머지를 보면, 자,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찔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뭘 해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살이 찌는 것이라고 보는 거지, 가공식품을 적게 먹어도 살이 찔까요? 가공식품은 좀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도 사람들이 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떻든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라고 보여요. 제가 30년 전에 가락시장 옆에 찜질방에서 마사지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오전 한 10시, 11시쯤 되면, 그때 저는 젊은 때고요. 저보다 나이가 있는 여성분들이, 좀 살집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짐 풀어놓고 모여 앉아서, 먼저 뭐부터 하냐면, 수박 한 통 까요. 그러고 이제, 바로 찜질을 하러 들어갑니다. 찜질을 하고 나오면, 또 땀 닦고 하면서 이제 또, 식혜 한 통 또 까요. 그리고 또 찜질하러 가요. 또 나오면 또 참외가 나와요. 또 나오면 뭘 그렇게 싸왔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난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난 물밖에 먹는 거 없는데. 물 먹는 게 그래 나 살찌는 걸까?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까, 우리는 식사 시간에 많이 먹는 것은 과식을 하는 거고, 그것이 살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사 시간이 아닐 때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먹는다는 의식조차 안 가져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그때 생각했어요.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이 왜 찌나? 많이 먹어서 찐다. 많이 먹으니까 살찐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많이 먹느냐? 이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담하면서 다이어트 얘기를 할 때, 왜 많이 먹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딱 바로 튀어나와요. 스트레스요. 마음이 공허해서 막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공허해서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 스트레스와 연관될 겁니다. 결국 많이 먹게 되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뭐 때문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었잖아요. 많이 먹게 되는 배고파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배가 고파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
식사 시간에 식사를 안 하면, 건너뛰어 넘기면 배가 고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먹으면, 이 끼를 많이 먹으면 나 살찔 것이다, 그래서 좀 줄이자 해서 너무 적게 먹으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 견디지 못해요. 배가 고파져요. 배가 고파지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굉장히 급해지거든요. 허겁지겁 먹게 되거든요. 우리 만복중추가 이미 배가 불렀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미 과식이 되어버렸고 폭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입니다. 즉, 뭐 때문에 배가 고파졌다? 식사를 제 시간에 안 하니까. 이유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결국에 살이 찌게 되는 건데, 그 불규칙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